안녕하세요. 백선이 아니고요. 70개인데 70개, 100개를 못 풀어요. 공시법령은. 사실 70개도 많은 것 같은데 다른 학원은 60개 정도만 나가는데 네. 지금 나가는 자료,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가 있죠. 10월달 거. 네, 그거를 잘 보시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득점 가능할 것 같아요. 등기법만. 그래서 지금 나가는 자료는 잘 꼼꼼히 보시고요. 금년도 이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법무사 시험과 등기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거기서 등기법이 출제가 되는데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도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올해 법무사 시험과 등기 공무원 시험, 그리고 작년도 법무사 시험, 등기 공무원 시험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보시는 동형 모의고사는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진행하죠. 너무 많아서 양이. 1번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번부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지번은 토지 번호를 지번이라고 할 텐데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하죠. 그렇죠. 다만 지번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또한 지번 부여와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맞겠죠? 이건 북서 기반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토지 이동별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이동별로. 첫 번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이 부여될 겁니다. 맞습니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할 거예요.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은 지번의 연속성을 위해서 원칙이 뭡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죠. 맞습니까? 세 가지 경우는 첫 번째,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인 경우. 그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합니까? 부번으로 부여하죠.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가장 선수의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죠. 맞습니까? 그렇죠. 다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다면 그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수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신청. 그렇죠. 신청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분할과 합병을 꼭 비교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죠.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때는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될 겁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첫 번째, 종전에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본번.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경우는 제외해야 되죠. 첫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 제외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도 제외했죠. 그렇죠. 본번이 같은 지번이 제외됐습니다. 왜?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본번만으로 부여하고 두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 제외하고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도 제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 이때는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죠. 두 번째는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외였죠.
이러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사용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축적 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 여기에서는 도축 지행 확정 이렇게 외웠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1번 보셨고 2번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지번부여 지역의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지번의 연속성을 위해서. 3번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로는 첫 번째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맞겠죠? 3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이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틀렸죠? 신청이 필요한 건 합병이라고 했죠. 5번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그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 맞겠죠? 2번 지목에 관한 문제도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두 문제 정도가. 그래서 이 지목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교재에 다만이라는 문구가 있죠. 다만, 단서 규정.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아마 거기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번 지목의 설정 방법으로는 일필일목의 원칙. 그렇죠. 한 필지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될 수 있다는 원칙. 이를 단식 지목 이렇게도 얘기하죠. 단식 지목. 2번 두 번째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된 지목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는 원칙. 그렇죠.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이 될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하나가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주지목 추정 원칙, 주용도 추정 원칙이라고 부르죠.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또는 영속성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원칙 또는 영속적인 변경이 있다면 바꿀 수 있다는 원칙. 이를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그 지목이 그 토지가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한 바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택지 개발 사업이 조성되었다면,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용 목적 추정 원칙상 지적 공부에 뭐로 등록이 돼야 됩니까? 대지로. 그렇죠. 택지, 주택지. 그 다음에 등록선의 원칙,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된다는 원칙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방이 만들어져서 지적공부에 제방으로 등록이 됐는데 그 제방에 도로가 설치가 됐다고 해서 제방이 도로로 바뀌지는 않죠. 이를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된다는 원칙이 될 겁니다. 2번 농작물 경작을 위한 유리온실, 고정식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양속이 재배사 등의 부지가 전에 있다면 전, 답에 있다면 답이다. 이거는 예전에 지적 예규에서 출제됐던 기출지문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유리원실, 고정식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양속이 재배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안에서 키우는 식물이 물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디에 설치되어 있겠습니까? 답에. 그렇죠. 이 안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식물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겠습니까? 전에. 그렇죠. 이런 의미예요. 요게. 그 다음에 여기서 버섯 재배사, 양송이 재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버섯이라면 이게 답에 설치되어 있겠죠. 물을 상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버섯이라고 한다면 전에 설치되어 있겠죠. 여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전과 답의 분류는 뭐를 직접 이용하느냐 여부에 따른 경작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맞겠죠? 4번 밤, 호두나무, 잣나무 등의 유실수가 자생하는 토지는 가수원이다. 틀렸겠죠? 가수원이 되기 위해선 집단적 재배라는 문구와 일치해야 된다고 했죠. 집단적 재배. 그래서 자생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는 가수원이 될 수가 없을 테고 아마도 임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꽁, 지렁이, 꿀벌을 사육하는 부지는 목장용지이다. 맞겠죠? 꽁, 지렁이, 꿀벌 요 정도는 꼭 외워두셔야 되죠. 꽁, 지렁이, 꿀벌 요 꼭 합격하신 다음에 지렁이 꼭 키워보세요. 용을 키우시는 거죠. 토종용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비 많이 오는 날 이렇게 가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억. 경계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인 한 필지 토지별로 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확정하여 등록한 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좌표의 연결을 구획한 선.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계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라고 얘기했죠. 도면에 등록된 경계는 당연히 직선이 될 수밖에 없을 테고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2번 니은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그림 형태로 등록하거나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맞겠죠? 경계점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꺾인 점, 굴곡점이 될 겁니다. 도면에서는. 그리고 좌표 등록부에서는 좌표 형태로 이것이 등록되겠죠. 디귿, 우리나라는 토지의 경계를 물리적인 실형대로 표시한다. 틀렸겠죠? 이 경계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직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 지표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단거리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도면상의 경계와 지표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어느 경계가 우선이 된다고 했습니까?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이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지표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고 도면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간정보법이에요. 민법을 일반법, 공간정보법을 특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겠죠. 따라서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정보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도면상의 경계가 위조가 되었다든지 변조가 되었다든지 허위로 작성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도면상의 경계를 우선시킬 수는 없겠죠. 그때는 지표상의 경계가 우선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에 우리나라는 토지의 경계를 물리적인 실형대로 실제의 형태대로 표시한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어떤 토지가 공간정보법에 의하여 한 필지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서 특정되나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아니겠죠.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된다고 했죠. 그래서 도면상의 경계가 바로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 복원 측량은 등록할 당시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된다. 그렇죠.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도 측량을 하지만 복원할 때도 측량을 한다고 했죠.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 특징이 4가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두 번째, 복원할 때는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다고 했죠. 세 번째,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네 번째, 면적 측정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 4가지 특징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복원 단계 측량 4가지 특징. 첫 번째, 등록할 때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해서 복원한다는 거. 두 번째,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지적 정리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네 번째, 면적 측정도 원칙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면 이 복원 단계의 측량 2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2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디귿과 리을 4번이 답이겠죠. 그 다음에 4번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건 좀 한번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2가지죠.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할 테고, 그리고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가 뭐죠? 토지 표시. 이게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으로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이때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요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정보를 지적공부에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하느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문제 정도 나오니까. 소재 지번은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지적공부요. 그렇죠. 모든 지적공부. 이 토지는, 이 지적공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라는 것을 표기해야 되니까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지목은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한다고 했죠. 부호는 24가지는 두문자, 4가지는 차문자, 차문자는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가 있었습니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2개죠. 2개 뭡니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그렇죠.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죠.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이 될 테고, 좌표값은 좌표값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글자, 문자 형태의 정보니까 문자 형태의 지적공부에 등록되겠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에서 소유자 변경일과 소유자 변경일과 그 원인, 변경 원인, 이건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등록되겠죠. 특히 이 2가지에서 많이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가 있었죠. 소유권 지분, 그리고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는 지적공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유 지분은 어디에 등록했죠?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대지권 비율은 당연히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축지법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3가지를 또 좀 외워달라고 부탁드렸죠. 3가지. 뭐가 있습니까?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 그 3가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따로 암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지적도는 소재는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니까 당연히 지적도에 등록되겠죠. 토지 이동 사유는 당연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겠죠.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2군데죠. 소유권 지분과 공유지분은 같은 뜻이에요. 소유권의 지분만 공유지분이에요. 전세권의 지분, 지상권의 지분, 이런 것들은 공유지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준공유지분 이렇게 불러요. 앞에 준자를 붙여서. 그래서 소유권만 공유지분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2군데죠.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맞을 테고,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 나와 있는데 이 대지권은 부분 건물의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전유 부분의 면적이 뭡니까? 전유 부분의 표시죠. 전유 부분이 건물의 표시예요. 따라서 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바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도면의 좌측 상단부에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진 걸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쉬운 문제점 5번. 다음은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것의 지적 공부를 연구, 보존한다. 맞겠죠? 다음은 컴퓨터 파일 형태는 여기 서고에서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제외가 될 겁니다. 2번.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은 그 지적 공부를 지적전산 정보 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이건 옛날 표현이고요.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전산체계라고 되어 있나? 저도 잊어버려요, 맨날.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 몇 쪽에 있나요? (20) 25쪽? 26쪽?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 네,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 이건 옛날 표현이고 지금 용어가 좀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죠? 네, 지적 전산 관리 체계. 네, 그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네, 저도 맨날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십니다. 3번. 지적 공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겠죠. 3번이 정답.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맞겠죠? 지적 공부의 복제 관리 시스템의 구축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 공부는 다르죠. 부동산 종합 공부의 복제 관리의 시스템의 구축의 주체는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그렇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적소관청 두 개를 나눠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맞겠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관리,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관련이 없는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변경 또는 토지 등급 변경, 개별 공시 지가 변경 이런 것들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는 토지 이동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받죠. 행정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고 했죠. 또한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원칙은 신청이 있을 때만 결정할 수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신청도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다만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특례 규정에서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위 신청이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죠. 제3자의 대위 신청. 첫 번째 뭐가 있죠? 공공사업. 그렇죠.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하죠. 공공사업이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이 있었죠. 8개.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그렇죠. 두 번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대위 신청할 수 있었죠. 세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었죠. 다만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관리인이 존재하니까 10명 미만일 때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같은 물권자는 채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얘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물권자는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자는 대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권자만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은 순서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토지 이동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하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하겠죠. 조사가 이루어지면 정보가 수집될 텐데 수집된 정보를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었습니다. 그러면 그 적힌 조사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를 출연해서 서류로 작성한다고 했죠. 즉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 후 직권으로 정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러면 1번 설명드렸고 2번 토지 이동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아니죠.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헌재의 입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점이 될 겁니다. 디귿 등록전환 분할합병, 지목변경,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형질 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요거 맞겠죠? 그렇죠. 성질이 달라지는 시점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즉 소구표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 되고 리을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철도용지, 제방하천, 구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요 8가지 지목도 꼭 외워두셔야 되죠. 철제, 천구, 유수, 학도.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맞을 테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직권법에 따른 관리인이 없을 때는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서 직접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대위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꼭 외워두셔야 돼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분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역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이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용도가 달라졌다면 2개의 용도가 존재하는 꼴이죠. 다만 지역분부에 등록이 될 때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만 등록돼야 되죠. 일필일목의 원칙상. 맞죠? 일필일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니까 그 달라진 부분은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된다. 2번 합병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 전환, 분할의 경우와는 다르게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맞죠? 네, 합병은 가운데 있는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측량이 필요 없죠. 또한 면적 측정도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디귿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하천, 국어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해야 될 토지가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합병도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될 겁니다. 그 지목 12개 꼭 외우셔야 돼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그렇죠. 11개는 지목의 부호인데 부채 공장할 때 부자는
공동주택의 부지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3을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그 여러 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때 합병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건 예외예요. 창설적 공동 저당의 경우에만 합병이 가능하고 가압류나 가처분은 안 된다고 보는 게 등기 선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미음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른 경우에도 합병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공유 지분이 반드시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를 합병하면 합병 전의 경계가 말소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새로운 면적으로 한다. 맞겠죠? 그러면 합병 요건을 한번 외워보죠. 첫 번째,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할 것. 한 필지 성립 요건 뭐였죠? 지, 소, 지, 지, 주 등. 두 번째, 뭐가 있죠? 합병 제한 사유가 없을 것.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 합병 제한 사유가 없을 것. 합병 제한 사유 뭐가 있죠?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환매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렇죠? 요 환매 등기가 이번에 등기공무원 시험에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환매 등기가 되어 있을 때도 합병이 불가능할 겁니다. 세 번째,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 그렇죠? 네 번째, 지분 형태로 존재할 때는 공유 지분이 동일할 것. 다섯 번째, 일정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걸 지적공부에서, 즉 공간정보법에서 합병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지적공부에서 합병이 됐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이 됩니까? 아니겠죠. 등기부에서도 합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합필 요건도 합병 요건과 동일합니다. 합병 요건과 합필 요건은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합병 제한 사유를 볼 건데요. 예전에 했던 거예요. 여기 100번지, 101번지 토지입니다. 여기는 갑소유 토지고 여기도 갑소유 토지예요. 여기는 40제곱미터, 여기는 50제곱미터입니다. 이때 요 갑이 요 101번지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때 합병이나 합필이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두 번째, 요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면 합병이나 합필이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합필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판매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때도 합필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때도 합병이나 합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 네 개의 등기의 공통점은 뭘까요? 요 등기 다음에 무슨 등기가 뒤따라 나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죠. 그래서 요 등기 다음에는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허용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에게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역권 등기. 이건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얘기해요. 요역지가 합병이나 합필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가 돼버리죠. 근데 요역지는 전부이어야 되니까 일부가 될 수는 없으니까 요역지는 합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을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합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있겠죠. 왜? 한 필지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는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요 갑은 을에게 이러한 등기를 실행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이쪽 토지에 대해서 병에게 마찬가지로 이러한 등기를 실행해 줬다는 겁니다. 이때는 합병, 합필이 가능하겠습니까?
을은 101번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명인이에요. 병은 100번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의 등기명인입니다. 합병, 합필이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그렇죠. 왜요? 요 병은 요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갖는 것이고, 요 을은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 합병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등기들은 일부에도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전환권 등기는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인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걸 뭐라고 불렀죠?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렀죠. 창설적 공동저당. 요게 공동이란 뜻이고, 이거 공동저당이란 뜻이고, 이거는 창설적이란 뜻이에요.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는 합병합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부릅니다. 또는 등기법에서는 합필 제한 사유라고 불러요. 합병, 합필, 제한 사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은 저 두 필지 토지에 대해서 40, 그 다음에 50 제곱미터, 그리고 100번지, 101번지 토지인데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입니다. 갑이 합병을 신청합니다. 합병을 신청했더니 지적소관청에서 합병을 결정해 줍니다. 합병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적분배에서 합병이 됐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등기부에서도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합필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이에요. 여기 40, 50, 100번지, 101번지. 그런데 합병 처분이 되는 시점과 합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갑, 여기는 갑인데 지금 지적공부에서는 합병이 됐지만 등기부에서는 합필이 아직 안 됐죠.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죠. 그래서 갑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갑을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과 을은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원칙은 안 되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때 한해서 합필이 허용이 됩니다. 이를 합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요약집 갖고 오셨으면 좀 펴보죠. 어디에 있느냐면 어디 있을까요? 몇 조? 몇 쪽이야? (116페이지) 6페이지. 네, 115쪽을 보십니다. 5쪽. 토지의 합필 등기 나와 있죠. 1번 토지 합필의 제한. 이를 합필 제한 사유 또는 합병 제한 사유라고 얘기하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토지 합필의 특례 규정이라고 나와 있죠. 네, 특례 규정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때는 합필이 허용되지 않겠죠. 다만 일정한 경우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둡니다. 특별한 예외 규정이 뭐냐면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합필을 허용합니다. 이를 합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 예전에 했던 거예요. 합필 등기가 허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분으로 해야 되겠죠. 갑 얼마입니까? 9분의 90제곱미터 중에서 갑은 40제곱미터를 갖고 있죠. 9분의 4. 을은요 9분의 5. 이렇게 하는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공유로 하는.
이때 이 값과 을은 합필 등기 시정할 때 확인서 제출하는 것이고, 확인서 안에는 값과 을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뭘 첨부한다고 했죠? 인감증명. 인감증명할 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다를 때는 합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합필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출제된 적이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갑은 요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판매 등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지금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갑이 합병 절차 이후 갑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이런 합필 제한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원칙적으로 합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이때 안에서 이때도 합필을 허용합니다. 어떻게 합필을 허용하느냐면 이렇게 합필을 허용하게 돼요. 갑의 지분을 둘로 나눕니다. 이쪽은 을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준 적이 없죠. 그래서 깨끗한 부동산 9분의 4. 그 다음에 또 나눠요. 이쪽 지분. 얼마입니까? 9분의 5. 이렇게 나눠서 합필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 등기들은 전부 다 지분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이에요. 그래서 갑은 이 9분의 5에 대해서 을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준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필을 허용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합필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지분으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이건 너무 어려워서 아직은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출제가 됐지만 하나 더 볼 겁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갑소유 토지고 여기는 을소유 토지예요.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지역권 설정의 목적은 통행이에요. 그래서 통행지역권이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승역지. 승역지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1번지 토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역지라고 부를 겁니다. 요역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겠죠. 이때 요역지는 토지 전부이어야 될 겁니다. 이때 여기 인접토지, 여기 100번지 토지 인접토지가 있는데 99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때 갑은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왜요? 이게 합병 전에는 한 필지 일부였다가 합필 이후에는 이 한 필지의 일부로 존재해도 되죠. 승역지가 일부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승역지는 합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역지는 얘기가 달라지죠. 여기는 102번지 토지고 여기는 을소유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두 필지를 을은 합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합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부가 돼버리죠. 요역지는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일부로 전환이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합병이나 합필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러면 어쩔까요? 을은 갑과 합의를 통해서 요 부분도 요역지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합필 가능하겠죠. 갑과 이 합의를 통해서 요 부분도 요역지화 시키면 여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전부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합필이 허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출제가 된 건 요 하얀색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한 번.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어려워서 아직 출제 안 했다가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16조.
토지 합필의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공간정보법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해당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들은 합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이 뭐예요?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합필을 허용하게 됩니다. 2번 공간정보법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합필 등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 명의는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분에 대한 여기는 100번지 토지를 뭐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지분에 대해서 100번지 토지에 대한 합필 제한 등기를 지분에 대한 합필 제한 등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때 합필을 허용하게 됩니다. 다만 유역지에 하는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전체에 대한 지역권. 이게 뭡니까? 전체를 유역지라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 정도가 출제가 되면 최고 난이도가 출제가 되는 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기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다 보셨죠? 네. 8번 보겠습니다. 8번. 15번까지는 풀어야 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소유자는 자신이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까 반드시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상을 말소해야 된다. 맞죠? 90일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90일의 기산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어느 시점부터 90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다른 토지 이동과 다르죠. 다른 토지 이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디귿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징수할 수가 없겠죠. 네. 리을 등록상 정정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등록상 정정도. 네. 그 다음에 디귿 보셨고 리을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증명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 지적공부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이때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회복 등록의 신청권 또는 신청 의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자유재량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회복 신청권 또는 말소 회복 신청 의무 이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전부를 지적공부에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하였을 때는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겠죠? 공유수면관리청은 이건 바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관리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및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소유자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니라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비읍 토지 전부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 지적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왜요? 경계가 새로 그려질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일부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는 지적증명이 필요하다. 왜요? 새로운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죠. 그래서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아니죠? 네, 틀렸습니다. 이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했을 때는 정리 결과를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아니죠.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게 통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건 디귿, 시옷, 이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축적 변경 절차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1번 필지별 증감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청산 절차가 생략되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증감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 다만 이내라고 하더라도 축적변경위원회가 의견을 넣어서 진행하라고 한다면 진행시켜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였죠? 토지 소유자 전원이 그렇죠. 합의를 해서 생략을 합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이때도 청산 절차 생략한다고 했죠. 니은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전원이죠. 네.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했을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시군구 축적변경 시행지역 동리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15일 이상 공고하여 연락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은 며칠 이상? 20일 이상. 축적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15일 이상. 그렇죠. 3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20일. 그렇죠. 미음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된다. 맞겠죠? 수령 통지가 있는 경우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되겠죠. 수령 통지는 한 날로부터 6개월. 납부고지는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그렇죠. 납부고지 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월. 이것도 기산점을 기억하셔야 되죠. 이의신청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납부고지건 수령통지건 둘 다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가 될 겁니다.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익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지자체의 수입으로 부족액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맞겠죠?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예요. 지적소관청은 비자치구도 포함된다고 했죠. 근데 이건 돈과 관련된 거고 이건 독립적인 예산권이 있어야지만 부담할 수도 있고 수입을 낼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예산권이 있어야지만 독립적인 예산권이 있기 위해서는 비자치구청장은 독립적인 예산권이 없어요. 자치구청장은 독립적인 예산권이 있지만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될 테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나와야지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축적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변경의 확정 공고하고 확정된 사항도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됩니다. 이를 지적정리라고 불러요. 축적변경 시행 공고는 지체 없이, 축적변경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라고 했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도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것도 지체 없이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내용이 지적공부나 등기부에 잘못된 내용이 공시돼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등록해야 되고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뭔가요? 2번. 그렇죠. 10번. 다음은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 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과 등기부의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일치시키는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여러 번 강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틀린 점이 될 테고 2번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역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 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무료라고 했죠. 네, 무료로 안 하면 일 안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맞습니까? 맞죠?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없는 단계라고 했죠.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리할 수는 없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도 없기 때문에 등기부가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또한 지적공부를 정리한 다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4번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른 총괄청 관리청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부동산 토지의 표시는 있지만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죠.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지적소관청에 국으로 등록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지적소관청은 국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소유자가 없는 경우만 국으로 등록해야 되니까 소유자 없는 경우만 국으로 등록해야 되니까 소유자 그때 등록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죠.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지의 변동 등에 따라 지역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맞습니까? 맞죠? 토지 이동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렇죠?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